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체의 내용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유전체가 있을 때 그 두 유전체의 경계 조건과 두 번째는 두 유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것을 맥스웰 응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두 유전체가 있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합성, 정전 용량,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체에서의 경계 조건입니다. 자, 이 경계 조건에서 먼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두 개의 유전체가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얘는 경계입니다. 경계. 그 얘기는 이 두 물질의 유전율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를 입실론 1, 여기를 입실론 2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입사되는 전개의 색이 이완이 있을 것이고요. 투과가 되는 전개의 색이 E2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전개의 세기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전송 밀도도 있겠죠. 여기에 입사가 되는 전송 밀도 D1, 나오는 전송 밀도 D2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실론 1, 입실론 2다라고 볼게요.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면과 평행한 수평인 성분과, 그죠? 수평인 성분, 얘를 E1T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수평인 성분과 그 다음에 이 경계와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를 E1N 이렇게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E2도 이 경계면과 수평인 성분 E2T라고 하는 것과 경계면과 수직인 E2N이라는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면과 수평인 성분, 경계면과 수직인 성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계면과 수평인 성분, 수직인 성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송 밀도도 이 경계면과 수평인 성분 D1T, 그렇죠? 수직인 성분 D1N, 그죠? 경계면과 수평인 성분 D2T, 그 다음에 수직인 성분 D2N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은 전개예요. 그죠? 전개. 이쪽은 전송 밀도. 결과부터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전개는 이 경계면과 수평인 얘와 얘 성분이 항상 같아요. E1T는 E2T랑 같아요. 얘랑 얘랑 어떻다고? 항상 같다고요. 경계와 수평인 성분이 같다. 그러면 얘를 식으로 써보면 요 길이는 사인이잖아요. E1 사인. 그러니까 얘는 E1 사인 세타 1 이거고요. 얘는 E2 사인 세타 2예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 2잖아요. 사인. 맞나요? 사인 E2T. 그러니까 즉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E1 사인 세타 1 이퀄 E2 사인 세타 2 이렇게 된다.
이 전개는 무슨 성분? 수평인 성분. 다른 말로 접선 성분이 같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다 이거예요. 같다. 아시겠죠? 같다. 자, 전속 밀도는 얘가 같아요. 경계면과 수직인 성분이 같아요. 수직인 성분. 즉 D1n equal D2n 이게 같다고요.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럼 얘는 여기가 세타 1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맞죠? 코사인. 즉 D1 코사인 세타 1 equal D2 코사인 세타 2가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전속 밀도는 무슨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수직 성분. 다른 말로 법선 성분이 같다 이거야. 얘네들이 연속이다. 즉 전개는 경계면과 수평, 접선 성분이 같고요. 전속 밀도는 경계면과 수직, 법선 성분이 같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결과예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얘를 1번식이다 라고 보고요. 얘를 2번식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그러면 여기에서 1번과 2번을, 즉 1번을 2번으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나누겠다. 그럼 좌항에는 D1 코사인 세타 1 E1 사인 세타 1 이퀄 우항에는 D2 코사인 세타 2 E1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D2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면 D1 코사인 세타 1 E1 사인 세타 1 D2 코사인 세타 2 E2 사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D는 분명히 입실론 E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D1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1 E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D2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2 E2다 라고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E1 서로 약분되고요. E2 서로 약분되고요. 여기에서 코사인 분의 사인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탄젠트 세타 1. 여기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는 탄젠트 세타 2라고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입실론 1 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 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입실론 1 분의 입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 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요 세타 1을 뭐라고 하냐면 입사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세타 2를 뭐라고 하냐면 굴절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타 1을 입사각, 세타 2를 굴절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자, 세타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가 있을 때 입실론 1이 크다라고 볼게요.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 첫 번째.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면
얘가 비례한다는 얘기죠. 얘가 1분의 2면 얘도 똑같이 1분의 2란 얘기예요. 1분의 2면 똑같이 1분의 2. 그럼 세타도 비례해요. 아, 얘가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해보면 얘가 크구나, 이렇게. 그죠? 두 번째. D1과 D2를 비교해보면 D1이 커요. 왜 그런지 볼게요. 분명히 뭐가 같다라고 했어요? 법선 성분이 같다라고 했어요. D1 코사인 세타 1 이퀄 D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럼 입실론 1이 크면 얘가 크다라고 했죠. 그럼 세타가 크다고요. 근데 코사인 값은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그럼 세타가 증가할수록 코사인 세타는 감소하게 돼요. 맞나요? 그러면 입실론 1이 크면 세타 1이 커요. 그 얘기는 이 값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이 값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같으려면 반대로 얘는 커야 되고 얘는 작아야 되죠? 그래야지 같은 값일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1, 2라면 얘가 2, 1이어야지 같은 값이 되잖아요. D1이 크고 D2가 작다 이거예요. 세 번째. 그럼 반대로 E1과 E2를 비교해보면 얘가 커요. 왜? E1 sin 세타 1 equal E2 sin 세타 2가 돼요. 그럼 세타가 클수록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타가 크면 사인 값도 커져요. 그러면 얘는 크단 얘기고요. 얘는 작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려면 얘는 작아야 되고요. 얘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두가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결과부터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경계면이에요. 경계. 그때 아주 미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입실론 1 여기는 입실론 2예요. 이때 요점의 전이 그러니까 여기 미소한 거리 DL 여기도 미소한 거리 DL이에요. 요점과 요점 간의 요점의 전위를 V1이라고 하고요. 여기 점의 전위를 V2라고 해볼게요. 여기 아주 미세한 거리에 있을 V1과 V2 간의 전위차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요점의 전위와 요점의 전위는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모든 요 경계에서 요 위에와 아래에는 전위차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계면에서 전위는 연속이다 이거예요. 연속이다. 요점과 아주 작은 거리예요. 얘는 연속이다. 경계면에서 전위는 연속이다. 두 전위차는 없다. 같다. 요게 결과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자 이건 여러분 다 아시면 되고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는 뭘 얘기할까 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넘기시면 되겠다.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경계 조건에 대한 내용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전체 경계 조건에서 전개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E1 sin 세타 1은 E2 sin 세타 2이고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전개의 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전개의 세기부터 보면 여기에 경계면이 있다라고 보고 여기를 입실론 1, 입실론 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개를 E1이라고 보고요. 나오는 전개를 E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각도를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접선 성분이 연속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전개에서는 폐곡면에 대해 전개를 적분하게 되면 얘는 0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두 경계를 사이에 두고 여기서 얘를 폐곡면을 이렇게 폐곡선을 적분해 볼게요. 어떻게 적분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0 된다 이거예요. 맞죠? 0 된다. 그럼 얘가 번호를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1, 2, 3, 4번 이렇게 볼게요. 그럼 1번부터 2번까지의 거리를 제가 델타 A다라고 보고요. 2번부터 3번까지 거리를 델타 B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델타 B다. 그러면 얘를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자.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1번부터 2번까지의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럴 여기의 전개는 E1이죠. E1인데 경계면과 접선 성분이에요. T 델타 A가 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E1T의 델타 A. 이걸 뺄게요. 그냥 E1T 곱하기 델타 A 더하기 여기 2번, 3번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1 얘가 법선 성분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2분의 델타 B 플러스 여기서 여기는 2n 2분의 델타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번에서 4번은 2T가 되겠죠? 델타 A. 근데 여기에서는 E2 방향은 이거잖아요.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원래 E2는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반대니까 마이너스 E2T의 델타 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받장가절 마이너스 E2N 2분의 델타 B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E1N 2분의 델타 B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다 적분하게 되면 결국에 얘가 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 이 경계잖아요. 즉 이 델타 B를 0으로 수렴시킬 거예요. 뭐 한다고요?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0으로 수렴시킬 거니까 경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뭐만 남아요? 얘랑 얘랑 보면 2, 1t 마이너스 2, 2t 가로 닫고 델타 A로 쓸 수 있잖아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2, 1, t equal 2, 2, t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쵸? 이렇게 해서 전개에서 경계 조건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전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러한 원통을 이렇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통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계에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원통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심을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 원통이 감싸는 어떠한 폐곡면이 만들어지겠죠. 원통이 감싸는 뭐가 생긴다고요? 폐곡면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런 식이 있어요. 폐곡면 적분. 이 ds는 0이 아니에요. q예요, q. 여기서 말하는 q라고 하는 것은 이 원통 내에 있는 전하량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다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q라는 애가 있다면 얘로부터 나오는 전속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즉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전개에서의 가우스 정리 뭐예요? 어떤 미소 최적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속의 수는 그 최적을 둘러싼 면을 통해 나오는 전속의 수와 같다. 그 식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나오는 이쪽 면 있잖아요. 이쪽 면. 여기로 나오는 면. 근데 여기에서 이런 방향을 제가 D1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의 D2라고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여기로 나오는 수직성분, D1에 대한 수직성분이네.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D1 N에, 그죠? 위쪽 방향에 대한 면, 위쪽 더하기, 그죠? 이쪽으로 나오는 애 방향이 D2랑 요 D2N이랑 하네. D2N 아래쪽, 그죠? 더하기. 그러니까 요 면으로 나오는 애랑 요 면으로 나오는 애, 그쵸? 두 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옆면으로 나오는 애를 더하면은 Q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면으로 나오는 애를 보게 되면 얘를 위에서 보면 원이죠. 요거 위에서 보면 원이죠. 그러면 요 중심에서 봤을 때 요렇게 나가는 애가 있고 요렇게 나가는 애가 있고 요렇게 나가는 애가 있고 요렇게 나가는 애가 있겠죠. 그럼 그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서로 상쇄돼요. 그리고 얘랑 상쇄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성분이랑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또 요 성분이랑 요 성분이 상쇄돼서 없어진다고요.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얘만 남는다고요. 그죠? 얘가 뭐가 된다고요? Q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완전 경계 조건에서 이 경계면에는 전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계면을 뭐 하다고요? 전하가 없다. 진전하가 없다. 이거 실제 전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Q값이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0. 즉 경계면에서는 없다고요. 경계면에서 이것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랑 같다는 얘기네. 즉 D1n equal D2n이 같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 전속에 대한 법선 성분이 같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맥스웰 응력입니다. 두 번째 맥스웰 응력. 즉, 두 유전체 사이의 힘. 다른 말로 맥스웰 응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 이때 첫 번째에서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힘. 유전체에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해서 기존에 한번 유도를 했습니다. 크기는 F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또는 2분의 1 DE 또는 2분의 1 입실론 D 제곱.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였죠. 요 식은 기존에 어떻게 했다? 유도를 했던 거죠. 두 번째 방향을 보겠습니다. 방향은 여기 두 유전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는 유전율이 입실론 1이고 하나는 유전율이 입실론 2,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갖고 있는 유전체란 얘기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작용을 하냐면 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어디 작은 쪽으로 향한다. 유전율이 큰 쪽에서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그 힘이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인 경우. 그럼 여기는 이러한 여기를 플러스 시그마, 여기를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놓으면 전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계면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경계가 이렇게 있다. 위에는 유전율이 입실론 1이고요. 여기는 입실론 2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이면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면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인장 응력이 작용한다.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인장 응력. 두 유전체 간에 서로 잡아 당기는, 바깥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요. F1, F2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요. 서로 잡아당기는, 끝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F1과 F2에 대한 힘을 보는데, 자, 전개가 경계면과 수직이면 뭐가 같죠? 수직일 때는 전속 밀도가 같잖아요.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와 여기에서의 전속 밀도가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그럼 동일한 전속 밀도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이 있네요. 그쵸? 이 식이 있다고요. 아, 그럼 F1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 입실론 1분의 D 제곱으로 쓸 수 있구나. F1에 대한 힘이. F2는 여기 유전율 입실론 2니까 이 입실론 2 D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분명히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크다라고. 그럼 힘은 어디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면 힘 F는 F2에서 F1을 빼면 되겠네. 그쵸? 해보시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에 D 제곱으로 쓸 수 있더라. 2분의 1 빠졌죠, 그죠? 2분의 1 입실론 2분의 1 빼기 입실론 1분의 1 D 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연히 입실론 1이 크니까 이 값이 입실론 2분의 1이 입실론 1분의 1보다 크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언제? 수직으로 했을 때.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전개가 경계면에 수평일 때를 볼게요. 수평일 때. 얘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을 해볼게요. 그럼 전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때 이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경계예요. 얘가 경계다. 그러면 경계에서는 뭐가 같았어요? 좌우에 유전율이 달라도, 그죠? 여기를 편의상 입실론 1, 입실론 2다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전개 E1이나 여기에서의 전개 E2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거예요. 수평이니까. 경계면이 전개와 수평이잖아요. 자, 이때에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압축 응력이 발생해요. 즉 뭐냐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F1과 이쪽으로 작용하는 F2가 힘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요 F1은 자, 얘가 같다고요. 즉 E1이랑 E2나 얘가 2로 같다고요. 전개가 이쪽 전개나 이쪽 전개가 같으니까 전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 이거예요. 그럼 전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힘이 뭐예요? F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라고요. 그럼 F1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입실론 1 2제곱이고요. 여기에서 힘은 2분의 1 입실론 2 2제곱이라고요. 그쵸? 근데 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한다고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즉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크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얘가 크다고요. 그럼 힘은 어디로 작용한다고요? 이렇게 작용한다고요. 그쵸? 그럼 방향을 보게 되면 이 힘은 얘 F1 방향과 같은 거잖아요. F1-F2로 하면 되겠네. 힘 F는 F1-F2로 쓰면 되겠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분의 1에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의 2제곱의 뉴턴 퍼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다시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일 때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2분의 1 입실론 2 마이너스 1의 입실론 1분의 1의 D제곱이더라. 그쵸?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딸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수평일 때에는 서로 압축하는 힘이 작용한다. 그때 힘이 2분의 1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의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입실론이 작은 유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공식과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전 용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계면에서 경계가 있을 때 정전 용량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전 용량. 첫 번째, 경계면이 전개와 수직일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평행판 콘덴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를 S의 제곱미터. 그죠? 이때 여기에 이렇게 있는 콘덴서예요. 내 유전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 위에는 유전율이 입실론 1이고 여기 밑에는 유전율이 입실론 2예요. 2. 그죠?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제가 D1, 여기의 길이를 D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회로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C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유전체. 그럼 얘를 위쪽에 있는 애를 제가 C1이라고 보고 아래쪽에 있는 애를 C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C1, C2라고 볼 수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근데 C1은 입실론 1, D1분의 S가 되고요. 정전 용량이. C2는 입실론 2에 D2분의 S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됐죠? 더한 것분에 곱한 것 이렇게 됐죠. 합성 전정 용량이. 그럼 얘를 C1과 C2에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 1분의 D1 플러스 입실론 2분의 D2의 S 페럿이다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이면 뭐와 같다? 얘는 직렬 연결과 같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면의 전개가 수평일 때, 즉 전개가 경계면의 수평이다. 이때 보자 이거. 수평일 때.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가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인 거죠. 그럼 전개는 어디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전개가. 그죠? 여기의 전개와 여기의 전개가 같은 거죠. 수평일 때. 그러면 얘는 여기의 간격을 D라고 보고요. 여기의 면적을 S1 제곱미터, 여기에는 S2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회로로 보게 되면 얘는 C1이고요. 얘는 C2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으더라. 그죠? 병렬 연결됐다. 그럼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 개를 어떻게 써요? 더하면 된다. 그죠? 그럼 보면 이 C와는
입실론 1 d S1 입실론 1 d분의 S1 그죠? 더하기 C2는 입실론 2 d분의 S2 그쵸?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d분의 입실론 1 S1 플러스 입실론 2 S2다라고 쓸 수 있더라. 그쵸? 이때 전개가 경계면의 수평일 때에는 이 정전 용량이 병렬 연결된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이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이냐 공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로 대입해서 묻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